자, 문장 삽입. However, 그렇지만 the two kinds of evolution, 그 두 종류의 evolution 진화라는 소리지. 이 진화의 두 종류가 해서 이 문장이 주는 the two kinds 이게 좋아. kinds 복수명사가 좋으니까 와서 그렇지만 진화의 그 두 가지 종류들이 are not really different phenomena. 실제로는 다른 현상들이 아니다. phenomena가 아니고 phenomenon, non 이렇게 붙으면 단수고 phenomena 복수하는. 실제로 다른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 그건 뭔데? 콜럼 쳐서 부가 설명해놨지? When enough small, 충분한 작은 그러면 작은 뭐 micro evolutionary changes, micro evolutionary 어떤 뭐 작은 변화, 미세 진화 이런 소리겠지. 어떤 이런 micro evolutionary 미세 진화적인 그런 변화들, 충분히 작지만 작고 어떤 미세적인 그런 변화들이 occur 이거 accumulate랑 비슷한 말이야. accumulate에서 왜 축적하다라는 그 말이랑 비슷한 말이야. accumulate. 이 충분히 작지만 작고 마이크로 에볼루셔너리한 어떤 미세 진화적인 그런 변화들이 축적이 되면 occur 되면 뭐 축적되다 자타동사 다 쓰지 occur. 그렇게 됐을 때 뭐 했을 때 the result 결과는 뭐란가? 어떤 부류의 change 변화가 된다는 거.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we conventional image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상상하는 뭐로서 as 때 뭐뭐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상하는 macro evolution. macro evolution은 아까 전에 요구했던 micro evolution의 반대말이겠지. 그럼 뭐 거대 변화, 큰 변화 이런 거 있지. macro, micro 그런 게 마이크로는 작은, 매크로는 큰 이런 소리잖아. 이 말, macro evolution, 뭐 micro evolution이 두 어떤 뭐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하나 보지. 자, it is sometimes argued. 이런 문장이 대접속사 뒤에 있는 걸 봐서 이치 가져오고 대접속사의 뒤에 내용이 진조야. 즉, 두 가지 부류의 진화가 있다고 가끔씩 is argued, 주장이 되어진다라는 거. 어떤 두 가지지? 종류의 변화. The kind 어떤 부류, 대주격관대지 뒤에 involve 동사서 involve가 뭘 수반하다, 포함하다, 뭘 작은 변화들, 그것도 population 레벨에서 이 population이 인구라는 뜻도 있지만 뭐 실험이나 유전 이런 거 유전자 뭐 어떤 뭐 진화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개체군 이런 의미로도 있지. 개체군은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개체군 수준에서의 어떤 작은 변화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부류. 그래서 텀이 원래 용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텀이 동사로서 어떤 이름을 짓다 그런 것처럼 동사 뜻도 있으니까 뭐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텀드 용어가 만들어진 즉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어떤 개체군 수준의 그런 작은 변화를 수반하는 그런 부류의 진화도 있고 그리고 또 kind 어떤 부류 또 대주격관계 대명사 써서 involves 뭐를 포함하는 좀 더 substantial한 변화들 뭐 할 때 as one group give rise to another. 이 give rise to라는 말, give rise to도 뭐를 뭐 일어서게 하다는 소리인데 이게 결국은 give rise to가 뭐 수거 형식으로 쓰는 거지. give rise to가 뭐를 뭐 낳다 이런 의미로 써서 뭐 어떤 거 이런 뭐 어떤 이 한 집단이 어떤 another 또 다른 집단을 give rise to 한다. 한 집단이 또 다른 집단을 뭐 낳는다. 즉, 한 집단이 또 다른 집단을 그렇게 만들 때, 낳을 때, give rise to 할 때, 결국은 뭐 give birth to나, 아니면 give rise to나 비슷한 의미로 쓴다는 거지. 원래 give birth to에서 뭐 이렇게, birth, birth to에서 이렇게, 낳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 그러니까, 낳다 또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길러내다 이런 의미로 give rise to를 쓰였지. 어떤 한 그룹이 또 다른 어떤 그룹을, 무리를 낳을 때, 길러낼 때, 그때 같은 길러낼 때 그런 어떤 더 큰 어떤 substantial change. substantial이 왜 상당한 이런 뜻도 있고, 뭐 본질적인 이런 뜻도 있지. 그런 어떤 상당한 변화, 어떤 본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부류의 진화. 텀드, 뭐라고 이름 지어진,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어떤 부류의 변화. 결국은 마이크로 에볼루션과 매크로 에볼루션이 두 가지 부류의 진화가 있다고 그렇게 가끔 주장이 되어진다는 거. 둘 다 보스텀, 두 용어 다 보스텀. 두 용어 다 언제 처음 도입이 돼? 용어 도입이 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써서 언제?
1920년대에 도입됐는데 그때가 언젠데 콤마이트 계속전별 관계부사지. Research on Evolution and Genetics. 유전학과 그리고 어떤 genetic, 이게 genetic, 진화랑 유전학, genetic, 유전학이지. 진화랑 유전학에 대한 연구가 리서치, 이게 주어. 연구가 was actively conducted. 이것도 연구가 행해지는가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행해졌을 때였다는 거, 1920년대. 그래서 macroevolution is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도 수고로 많이 쓰지, 뭐뭐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였지. associate란 단어 동사가 연관짓다, 관련짓다는 소리지. 즉, macroevolution은 뭐랑 관련이 있다는가? 주요 변화들, 어디에서요? 어떤 모양에서, 형태에서의 주요 변화랑 관련이 있다는가? 뭐 하면서, the origin of new structures. 또 뭐랑 또 관련이 있다는가? 위드에서 또 뭐랑. 이런 모양에서의 어떤 형태에서의 주요 변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구조, 새로운 어떤 way of life. way of life가 생활 방식이겠지. 새로운 생활 방식의 어떤 기원, 시작. 그리고 또 뭐의 또 기원 시작? wholly new grown.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무리의 시작. 이런 거랑 macroevolution이 관련이 있다는가. 그래서 이런 뭐로부터 from land living mammal. mammal이 포유동물이지. 어떤 지상에서 사는 포유동물로부터 어떤 고래가 evolution, 진화한 게 evolution이 기조겠지. 지상에서 사는 어떤 포유동물로부터의 어떤 고래의 진화가 would be a good example of 뭐의 좋은 예라고. 이런 macroevolution의 좋은 예라는 거. 왜 macroevolution하고 바로 위에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형태가 바뀌는 거. 왜 물고기처럼 이렇게 이 육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포유동물일 때랑 바다에 속에 살고 있는 고래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겠지. 어떤 형태에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구조, 그리고 새로운 way of life, 생활 방식의 어떤 시작,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무리의 시작, 이런 게 macroevolution이랑 관련이 있다니까. 결국 포유동물에서 지상에서 사는 포유동물로부터 어떤 고래가 진화된 것, 고래가 그런 식으로 진화한 게 macroevolution에 좋은 애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4번 자리에.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어떤 진화가 실제로는 different phenomena, 다른 현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작고 어떤 그 미세한 어떤 진화론적인 변화들이 accrue, 이렇게 축적이 되면 결과는 우리가 어떤 macroevolution, 거대 어떤 evolution, 진화라고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이미지는 상상하는 그런 부류의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결과가. 그러면서 여기 지금 즉, 다시 말해 that에서 즉, 다시 말해 major evolution, 즉 이런 중요한 변화, 어떤 변화적인 사건들, 서치에서 예를 들어 어떤 거, gene duplication, gene duplication 이런 건 유전자 복제가 되겠지. 유전자 복제, duplication이 복제라는 거죠. 유전자 복제 같은 그런 어떤 major evolutionary event, major evolutionary event. 여기 지금 주어는 이게 주어지. 그래서 event 복수명사 이게 주어. 그런 어떤 중요한 이 진화론적 이벤트들이 might just as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 뭐로부터? From accumulation. accumulation이 축적이라는 소리 있어요. accumulation, 축적. 아까 전에 저기 accrue라는 이 말도 축적하는 동사였잖아. accumulate라고 동사도 있지. 뭐의 축적? large number, 많은 수의 작은 변화들. 즉, number가 많은이라는 소리인데, large까지는 많은 수의 이런 작은 변화들의 축적으로부터 readily result,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유전자 복제 같은 그런 중요한 evolutionary event, 그런 진화론적 이벤트 사건들도 결국은 어떤 많은 수의 작은 변화들이 축적하면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여기에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4번 자리가 더 맞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세 같은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든 아니면은 매크로 에볼루션이든 이게 다른 현상이 아니고 마이크로 에볼루션, 작은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변화가 계속 충분한 양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우리가 어떤 이 매크로 에볼루션, 큰 어떤 변화, 큰 변화의 어떤 결과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4번이, 여기 지금 4번 자리에 이 말이 들어가는 거 맞겠네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 유전자 복제 같은 중요한 어떤 진화적인 이벤트 사건들도 이런 많은 수의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얘기하는 4번 자리에 들어갈 게 맞겠네요. now,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는가? 전문가들이 regard, 뭐뭐를 여기다 하는 소리지. 전문가들이 이런 두 가지 어떤 컨셉,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이라는 게 뭐겠어?
마이크로 에볼루션과 매크로 에볼루션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뭐로서 regard A as B 뭐뭐로서 해서 뭐로 새긴다는가. 존재하는 그 being이 이렇게 동명사와서 one and the same 하나의 그리고 똑같은 것으로서 여긴다는가. 다른 어떤 피나미나 현상이 아니고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든 그래서 어떤 작은 어떤 변화, 어떤 작은 어떤 에볼루션 진화, 미세 진화 또는 소진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이크로 에볼루션과 매크로 에볼루션, 거대 진화 또는 대진화 이렇게 하는 매크로 에볼루션 이게 서로 다른 어떤 현상이 아니란가. 하나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지. 왜 작은 어떤 변화들이 충분히 그렇게 많이 축적이 되면 큰 어떤 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나 매크로 에볼루션이나 다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답이 4번 정도 자리에 들어가겠지. 같은 개념이다 해놓고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작은 변화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이런 어떤 이 유전자 복제 같은 중요한 진화적인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작은 변화가 충분히 쌓이면 이런 중요한 유전적인 어떤 현상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뒤에 말이 따라 놓은 걸로 봐서 이렇게 둘 다 같은 현상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면 여기 지금 빈칸이란다 이때 어디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장 삽입 문제들도 풀 수 있어. 왜 자꾸 예전에는 이런 문제 말고 진짜 빈칸 추론만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은 쉽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충 풀고 진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게 보면 애들이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빈칸 추론도 어렵고 이렇게 문장 삽입, 글 순서, 함축적 의미 어떻게 보면 쉬운 어떤 유형이 별로 없어진가. 다 요즘 애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진가. 그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둘째치고 전반적으로 너무 문해력이든지 이렇게 영어 문장들 푸는 게 너무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올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애들 아니면 아예 자기는 아직도 그런 거 묻는 애들이 많다니까. 모의고사 치는 게 내신에 들어가냐고. 모의고사가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들어간다고도 할 수 없지. 근데 모의고사가 내신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가니까 그게 대부분 다 내신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는 들어가니까 모의고사를 할 줄 알아야지 내신 성적을 모의고사를 잘 풀고 이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지 내신을 풀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보통 애들이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가요 이렇게 묻는 거는 지네가 거의 다 내신만 공부해가지고 그냥 내신 점수로만 가는 그런 수시에 학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자기는 학종으로 갈 거라서 이런 모의고사 수능 점수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일 텐데 그런 애들이 이런 거 공부하겠냐고. 근데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고3 애들은 더 느끼겠지만 이런 걸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 안 하고 모의고사 때 다 그냥 엎어서서 자는 애들이 내신을 잘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지. 그런 일은 생겨날 리가 없어. 공부를 무슨 편식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내신만 가니까 모의고사는 안 친다. 그런 생각하면 공부하지 마. 그렇게 공부가 대충 설렁설렁 생각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 그러겠냐고. 열공하라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나는 모르는 거 있으면 찾고 부지런히 보고 또 보고 해서 진짜 노력한 시간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그만큼 또 살면서 대접받을 테니까 열공하라고.